본 영상에서 그리고 본 채널에서 다른 미디어 컨텐츠의 사용은 유튜브의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공정 사용이란 논평, 비평, 연구, 교육에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현숙, 영호, 영식 커플이죠.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이 영식은 영숙의 눈에서는 일단 자녀가 있어요. 영식은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현숙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미래를 보기가 쉽다. 그리고 영호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데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현숙이 본인이랑 대화가 잘 맞는 영호를 제치고 영식이랑 서로 커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다가 무게를 더 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도 봤는데 라이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알려줬냐면은 방송 이후에 조금 더 만나다가 이제 헤어진 걸로 나와요. 둘이 헤어졌어요. 영식이랑 현숙이랑 만남을 현실 커플로 이어갔는데 둘이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숙의 말에 의하면 영식은 결혼하기 좋은 남자고 영호는 설레게 하는 남자인데 여기에서 미래를 위해서 영식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실은 영식 씨 입장에서는 씨발이 나와야 맞는 대목이죠.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미래의 안정성을 봤을 때에는 나를 봤을 때 설레진 않지만 나랑 함께 했을 때 더 인생이 안정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식을 골랐는데 실은 이거는 본 채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봤을 때에는 남자로서는 좀 모욕적인 부분일 수 있겠다. 나는 조금 모욕적인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런 대목이 될 테고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책임이 수반된 관계에 움직이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남자들이 관계를 구걸하는 방식이었어. 전부 다 16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 이 생각을 붙이자면은 덧붙여서 이 영식과 잘 안 됐잖아요. 이 여기서 아마 현숙은 지금 자기 딴에는 되게 큰 결정으로 영식을 골라서 미래를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이후에. 그래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현숙은 다음에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약간 잣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남자랑 결혼이 아니라 관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겠다. 뭐 이런 기준이 생겨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알파 위도의 내가 원하는 남자 그러나 미래는 좀 보이지 않는데 뭐 요런 어떤 혼란의 상황에서 좀 더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의 방향으로 약간 갈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현숙의 입장에서는 영식을 영어를 놓고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거를 father figure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풀어줬어야 됐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제대로 풀어주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주관적 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안전한 남자를 골라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위험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 영식의 실수는 뭐냐면은 마지막 화에 보면은 계속 영식이 현숙에게 왜 나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냐 물어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구조도 아니고 물어보는 행동 자체가 매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음. 그게 영식의 이제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자신을 두고 여자가 나를 영호라는 다른 새끼와 고민을 할 때 계속 기다려준 거.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다른 옵션과 잴 때에는 이거는 무조건 메인 워먼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로열티가 이미 깨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시점에서 나라는 남자가 탑 프라이어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상대로서 막 재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잘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해도 어차피 이 남자는 이 여성을 한껏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존재만으로. 현숙의 실수로 넘어오면 영호가 영자랑 이렇게 좀 아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막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상대 남자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를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불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런 류의 불안은 남자가 끝까지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불안 자체는 남자의 행동보다는 알파 위도우의 근본 불안이기 때문에
그 근본 불안은 스스로 다뤄내야 맞는 겁니다. 옛날에 나한일 유해영 씨 커플처럼 그때는 오은영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이제 오랜만에 의견이 맞았는데 뭐냐면은 여성이 근본 불안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거는 스스로 다뤄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 불안, 그러니까 상대 남자로부터 생겨난 불안이 아닌 불안을 그 남자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게 많이 커져요. 그러면서 슈테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파 위도우 분들은 자기가 이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불안을 저 남자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 남자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 불안 자체는 자기가 다루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불안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방향과 답이 저 남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받고 있는 상처에 대한 답이 되어주는 남자가 답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생에 답이 된다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응? 여자가 앞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거지,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이 남자를 만나기도 전부터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답이 된다라는 거는 이 여자 인생 전체에 답이 된다라는 것이, 이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자기가 어디서 보도 못한 새끼한테 받은 상처를 이 남자가 풀어주길 바라는 게 그게 답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알파 위도우 분들이 다른 남자나 다른 데서 받은 상처를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 풀려고 하잖아. 그게 남자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때는 그냥 남자한테는 슈테스트야. 그거는 슈테스트는 그냥 알아서 다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이 남자에게 받은 불안이 아닌 근본 불안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건 힘들지만. 남자가 답이 되어주는 거는 당신들의 어나님들의 인생에 인생 자체의 답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어나님들이 이 남자랑 관련도 없는 받은 상처에 답이 되어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영어의 실수는 뭐냐면은 현숙에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불안을 막 토로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불안을 토로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나 뭐 영어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덜은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울 점, 남자 매뉴얼 부록 여러분들이 배울 점은 뭐냐면, 여자의 하이퍼게미 특성상 여자가 혹시 나를 다른 남자랑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으면 이 관계는 대부분 좋게 끝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워크어웨이 해라. 나를 딴 새끼랑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그걸 나한테 드러내고 있다 대놓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시기다. 워크어웨이 하셔야 되고, 여자의 마음을 졸라서 알고 싶을 정도가 된다라면, 이거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마음이 파악이 안 돼, 저 여자애. 그래서 내 이 여자에게 막 졸라서 막 물어보면서까지 알아야 될 정도가 되어 있다. 이것도 남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남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남녀 관계는 좀 끝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여자는 계속 불평을 할 거고 남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못 할 거고, 어쨌든 둘은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냥개님, 연예인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연예인 얘기를 내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 너무 좋지 않냐, 이것도 레드 플래그야.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로 누가 봐도 얘는 저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랑 막 비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타모르포스 알파 비디오 소개했잖아요, 채널에서. 변종의 알파 비디오. 그게 큰 뷰는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 주변에 미국에서도 연예인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는 뭐야, 첫사랑도 없는데 왜 알파 비디오지?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얘네들은 한 남자를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예인이 원래도 잘생겼지만 그 연예인의 더 막 이렇게 과장된 버전을 상품화해가지고 이 여성에게 팔았고, 그쵸? 여성은 온갖 상상을 해대면서 이 남자를 이렇게 수년간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어떤 가수를 막 상상을 했다고 쳐봐. 그 상상에 막 이 자주 막 상상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걔의 그거보다 훨씬 큰 거를 막 상상했을 수 있잖아. 약간 과장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품화된 그 연예인과 그 상상의 자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여성이 뭐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 자체에 너무 빠져가지고 몰입이 돼가지고 5년, 7년 이상을 오랫동안 막 걔에게 편지도 쓰고 막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 5년 이상 막 이렇게 그 여성하고는 안 만나요.
알파 위도우인데 메타모르포스 알파 위도우는 진짜 알파 위도우만큼 강력하다라니까 여러분. 이 메타모르포스 알파 위도우 변종의 알파 위도우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뉴인 디자이어는 정신적인 겁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변종의 알파 위도우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시간 될 때. 변종의 알파 위도우라고 써놨어. 그로테스크한 내가 그것까지. 어나님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혹시 연예인에 빠져 계신 어나님들이 있으면 그거 자기의 그걸로 끊어내야 돼. 응? 그 남자 연예인을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같이 뭐 하는 거 상상하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보고 막 심해지면은 막 그 남자 막 자기도 상상하고 막 안 돼. 어? 이거는 어나님들 자기 스스로 알파 위도우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원자님들 상황에서는 그런 과거가 있는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나는 변종의 알파 위도우가 강력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연예인에게 너무 심취했던 여자는 별로예요. 아니 그리고 father figure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연예인에 심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된 father figure 갖고 있는 여자가 나는 아직까지는 내 인생에서 연예인에 심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아버지 말씀 듣느라고 바쁘지 막 이렇게 연예인에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잘 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이 심취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생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남자를 너무 상상하는 시간이 길고 그 남자의 어떤 프로덕트를 너무 많이 사고 상상하고 막 자기가 생각해봐 얼마나 그 남자를 많이 말할 때마다 그 남자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이제 변종의 알파 위도우가 되는 거지. 이거는 현숙 씨가 영식 씨에게 쓴 편지예요.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계셨다. 영식 씨가. 당신은 내 이상형이다. 그런데 영어와 계속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비논리죠? 아니 이상형이라며. 이상형은 비교가 안 돼야 이상형이지. 심지어 영어하고 영식은 비슷한 스타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상형이라고 말을 한 건 거짓말이야.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스타일의 남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냐면은 애 키우는 거를 좀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이상형이라고 말을 한 거는 거짓말이고 이게 자기는 진실이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이 앞뒤가. 응? 당신은 이상형인데 어떻게 영호 씨랑 고민이 돼? 영호 씨가 이상형이 아닌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인 영식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영호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래. 그래서 어려웠대. 아, 씨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형이라며. 이상형인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뭔 개소리야. 이상형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이디얼하다.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러는 게 이상형인데 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이상형이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호고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어려웠다. 이건 대놓고 남자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바로 꺼져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나 같으면 꺼져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또 몰랐다고 영식 씨가. 이건 모욕이지 남자한테. 나는 하이퍼감이 엄청 풀로 돌리는데 당신은 베타적인 측면을 만족시켜줘가지고 당신을 골랐어요. 이 얘기거든요.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자한테는 굉장히 모욕되는 말인데 몰랐던 것 같아 영식 씨가. 그래서 다 비논리죠. 지금 이 써있는 이 편지 자체가 비논리예요. 그리고 나서 영식이랑 이제 현숙 씨랑 커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현숙이 영식에게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버스 예약 안 해놨으니까 자기 집까지 태워달라고. 뭐 집이 얼마나 먼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식한테 자기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를 베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타랑 만나면은 제일 먼저 요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건데도 요구부터 했다라는 점이 커요. 이게 만약에 영식 씨가 알파적인 스타일로 현숙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여자의 유전적 기제상 남자한테 뭘 해달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냐면은 만약에 현숙 씨가 영식 씨를 제대로 남자로 대우를 했다라면은 자기 뭐 가는 것보다도 끝나고 나서 어머 영식 씨 혹시 집이 멀면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누가 끝나자마자 저 버스 예약 안 했는데 저 태워줄 거죠?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공부터 바란다라는 이게 크다라는 거죠. 물론 태워달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제공을 받겠다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선택이 되자마자 저 태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남녀가 관계를 시작을 했을 때 혹시 여성이 이 남성을 알파적인 스타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남성에게 뭘 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남자 걱정을 먼저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지라든가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 이건 이제 여기까지가 현숙, 영식 씨의 내용인 거죠. 자, 두 번째. 상철, 영숙, 영자. 상철이 마지막에 계속 물음표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숙을 선택을 하고 영숙과 영자는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별건 없었어요. 이 마지막 회에서 그냥 상철이 계속 물어보다 끝났거든요. 배울 점은 여자의 마음은 물어보는 게 아니다. 파악하는 거다. 첫 번째. 그리고 영숙 씨가 슈 테스트를 많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슈 테스트를 던지는 것 자체는 청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 남자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적신호다. 영숙님이 계속 상철 씨한테 슈 테스트 엄청 날렸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슈 테스트를 너무 자주 하는 여자랑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을 보이면서 회피를 했죠. 이 회피형 여성도 좀 조심해라. 불안 때문에. 문제 해결할 때 계속 답답할 확률이 높아요. 도망가기 때문에. 남자가 뭐 하자고 말을 했을 때 여자가 계속 뺀찌를 놓잖아요. 이 둘 다 그랬죠. 계속 뺀찌 놨잖아요. 안 한다고, 싫다고. 이거는 남성이 이 여성들에게 알파적인 입장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고 혹시라도 그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남자의 리더십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가 딱 좋냐면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여자가 나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딱 기준이 좋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팔을 딱 벌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여자가 약간 이렇게 홍조 뛰면서 나한테 이렇게 싹 안기는 정도가 좋아요. 그 정도가 나는 딱 좋아. 뭘로써? 베어 미니멈. 베어 미니멈이 뭐다? 아주 최소한으로서.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 최소한으로 나랑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쯤에는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딱 벌렸을 때 얼굴이 약간 이렇게 홍조가 뛰든 아니면 막 이렇게 웃음이 막 이렇게 나오든 하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싹 안길 정도가 딱 좋아요. 그거 안 나오면은 저는 그 관계는 좀 재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남성분들. 딱 관계 이렇게 팔을 벌렸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아니야라든지 빼고 옛날에 심영탁 씨랑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심영탁 씨랑 사야 씨. 심영탁 씨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야 씨가 계속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남성을 알파적인 남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을 벌렸는데 여자가 이렇게 싹 안겨주지 않는다.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여성이랑은 뭔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남녀 관계가 너무 쾌적하지 않게 갈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그 영숙이 계속 변명을 하는데 마지막 화에서 자기는 미국 가기 싫어서 상철 못 만난다. 또 영자랑 비교돼서 여자랑 비교되는 거 싫다. 마지막에는 또 자식 걱정이 돼서 싶다. 막 계속 계속 자식 걱정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뭐 나중에는 빨래 걷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 그 무슨 얘기냐면은 변명이 자꾸 바뀌어. 미국 가는 거 어렵고 다른 여자랑 비교되는 거 싫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막 구실을 찾는 거지. 응?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여기 나는 솔로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뭐 상철이 자기에게 좋은 기억을 줬다라고 말을 해요. 영숙 씨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그럴 거면 나는 솔로에 왜 나왔어?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나는 솔로는 왜 나오냐고. 아니면 뭐 나는 솔로 왔는데 남자들이 다 별로여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남자들하고 자꾸 데이트를 쓰고 해. 또 말도 안 되지. 아이 때문에 자기가 남자를 못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솔로 나올 때에는 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있는데 나온 거일 때에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이 때문에 못 만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면은 그럼 처음부터 나는 솔로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안으로 뭔가 변명을 할 때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주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영숙 씨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나는 솔로에 나왔는지 그건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화에서 왜 상철이랑 안 되고 뭐 남자들이랑 안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이게 편집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났던 말에서는 앞뒤가 안 맞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숙 씨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남자가 아이가 있는 여자에게 관계를 구걸하는 양상이 보였어요. 상철 씨하고 영숙 씨도 그렇고 영호 씨하고 현숙 씨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혹시 돌싱 계시면은 애 없는 남자가 애 있는 여자에게 관계를 구걸하는 프레임은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어필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냐면 일단은 관계가 시작이 되면 남성이 양육에 대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경제적으로 됐든 뭐가 되었든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은 거를 줘야 되는데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싱글 마더 분들에게 막 관계를 구걸하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알파 위도우 분들이 근본 불안이 있으니까 남자한테 속 시원하게 안 다가가거든. 이것 자체가 약간 남성이 체이스 하는데 약간 어떤 트리거? 촉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자들은 그래도 성욕이 또 없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갖고 있는 또 근본적인 성욕이랑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 때문에 나오는 수동성 요게 잘 맞물려져 가지고 어떤 싱글 마더 분들이 이 남자와 만날 때 남자가 애가 없더라도 약간 프레임을 가져가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여성의 그 불안 자체가 그 남녀 관계의 어떤 세계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자는 자꾸 이렇게 패시브하게 나오고 수동적으로 나오고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욕이 있고 그리고 싱글 마더가 됐다라는 건 뭐다? 다른 남자에게 적어도 한 번은 매력 있는 여자로 비춰졌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남자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있을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싱글 마더들이 의외로 프레임 가져가면서 남자들 잘 만나거든요. 일단 싱글 마더 분들에게는 제뉴인 디자이어는 이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 근본 불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시고 만약에 트라이를 하시더라도 트라이를 하셔라. 아시겠죠? 노력파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수, 영수, 옥순이죠. 이것도 반전은 없었어요. 반전은 없었는데 그냥 영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도 안 택했고 광수도 안 택했고 옥순도 안 택했고 여기서 뭐 배울 점 별거 없죠. 우리가 광수 씨 오래 이렇게 봤으니까 베타가 되지 마라. 절대로 원하는 거 가질 수 없다. 그다음에 여자의 뜻, 여자가 품고 있는 뜻을 중심에 두고 살면은 인생도 이 여자도 떠나갈 확률이 높다. 이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광수 씨가 약간 베타적인 특질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 16기에서는 진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16기 안에서만큼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가 다 망가졌어. 약간 영수 씨는 되게 뜬금없어요. 옥순 씨한테 막 계속 뭐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선택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노렸나 싶기도 해. 옥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 씨를 혹시 선택을 해서 이 나는 솔로라는 상관없이 끝나고 나서 옥순이 자기를 좋아하는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자, 영철과 영숙이 좀 재밌는데. 자, 보시면. 둘은 커플이 됐어요. 결국. 커플이 됐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둘이 커플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뭐 웨딩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뭘까?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나한테 말씀해 줘 보세요. 문제가 뭘까? 우리 채널에 오래 계신 멤버분들은 알아야 될 텐데 이거 딱 보면 문제가 지금 나올 텐데 지금 이게 커플 성사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철 씨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시죠. 본 채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에게 배운 웨딩을 한번 해보시면 문제가 뭐다? 여기? 여자의 시선? 노력파님? 또 뭐가 있을까? 표정이 안 좋다? 미밤님? 베타의 표정?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커플이 진짜 될 때 여성이 이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으면 적어도 높은 호감이면은 엄청 밝아야 맞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 여자들은 이름에 민감하다. 응? 남자의 이름, 자기의 이름 불러주는 거, 남자의 이름 하는 거. 여자가 진짜 남자를 좋아하면 적어도 높은 호감 이상이면은 여자가 이름에 조금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집착을 하냐면은 섹스를 할 때도 그렇고 남자 이름을 자꾸 부르려고 해요. 남자 이름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남자를 진짜 좋아하면. 특히 제뉴인 디자이어는. 여기 DYL님이 아까 가셨구나. 혹시 제뉴인 디자이어 갖고 계시는 뭐 이정님이나 DYL님 케이스를 봐도 여자가 상대방 남자의 이름을 되게 이렇게 황송하게 생각해요, 보통. 적어도 이제 제뉴인 디자이어 혹은 제뉴인 디자이어에 가까운 그게 있어. 근데 남자가 자기 진짜 이름을 알려주는 상황인데 여자가 하나도 안 기뻐해. 그 두 가지가. 남자가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상황인데 즉 남자가 자기의 존재를 여성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상황인데 여자에게 기쁨이 없어. 이건 뭐다? 남자를 알파로 보고 있지 않는 거다. 이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진짜 남자로 보면.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커플 됐는데 남자는 기뻐. 여자 얼굴이 어둡죠. 여자 얼굴이 어두워. 이게 베링 포인트야. 이게 아마 시청자들은 아 잘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라니까. 남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여자 표정이 어둡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분이. 자 이름 제가 팁 드렸죠. 이름을 나의 이름을 알려줬을 때 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된다니까. 진짜 그 남자를 좋아하면은 이름을 막 예를 들어 언남이다 그러면은 언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자가. 언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배울 점 첫째 영철 씨 관련해서는 남성성을 흉내내지 말자. 내가 봤을 때 이 영철 씨는 남성성 어디서 배워서 자꾸 흉내내. 응? 자꾸 이렇게 있는 척 하려고. 왜냐면은 마지막 선택에서도 영숙이 뭐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철한테 저게 영숙이야 형.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자인 척 하려고 자꾸 하거든. 근데 이게 뭔가 핵심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겉멋든 느낌이에요. 남성성은 겉멋이 아니다라는 거. 문제 파악이 안 된 상태로는 남성성이 될 수가 없어. 일단 두 번째, 알파 위도우는 결국 그 근본 불안을 스스로 다루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이 정숙 씨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불안한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후반부 얘기였는데 스스로 다뤄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 영철 씨에게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냥개님이 흔한 성씨가 아니라 좋다고 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김이박 최님들도 예를 들어서 상대 여성이 제뉴인 디자이어거나 그에 준하는 호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남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남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좀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발작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궁 한남이라고 합시다. 남궁 한남. 그래도 그 여자는 그 이름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한남이 오빠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우리 오빠는 그냥 한남도 아니고 남궁 한남이야. 씨발 존나 멋있어 이런다니까. 라고. 그러면서 자면서 잠자리에서 한남씨 이런다니까. 그런다고. 한남씨 저 지금 홍콩 가요. 막 이런다고. 아시겠죠? 뭐 남자 이름이 진짜 이상해도 여자는 그 남자가 진짜 좋으면은 거기 이렇게 딱 가게 돼 있다고. 한남씨 저 젖었어요. 한남이라는 단어 듣고 젖은 건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어. 나는 세상에서 한남이 제일 섹시해 이러면서. 아니면 이름이 왕한남. 그냥 한남도 아니고 왕한남이야 최고. 이런다니까. 이름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지? 말이 안 되는데 여자가. 아까 이름 들었는데 막 어떻게 들었다? 이렇게 남자 이름을 듣는데 남성성을 흉내내지 말자. 알파 위도우는 결국 그 근본 불안을 스스로 못 다뤄내면 미래가 없다. 순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순자. 여러분 제가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솔로 16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동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머리 한 대 얻어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몸정 없이 저렇게 정이 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빠의 떡은 꿀떡 최고야. 오빠는 나의 알파. 오빠는 끝내줘요. 누가 보면 5박 6일 동안 몸정 들은 줄 알겠어. 응? 아니 이렇게 여성이랑 뭔가 뭐 얼마나 정신적인 교류를 했다고 막 눈물도 막 흘리는 남자도 있고 다는 아니지만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일단 몸정이 들어야 뭔가 좀 더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 둘의 그 이렇게 서로 막 얽혔던 거 막 상상되고 이렇게 돼야지 뭔가 마음도 더 많이 가고 그래요 저는. 아니 뭐 5박 6일 동안 뭘 했다고 그렇게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알파 위도우 프레임에 다 먹힌 것 같아. 감정이 이게 여성의 주관적 진실이잖아요. 남자는 객관적 진실이라 일단 몸이 섞여야 되는데 여자들의 주관적 진실에서 다 놀아난 것 같아. 몸정 없이 저렇게 막 감정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남. 이거 심지어 영철 씨 마지막에 울었어요. 막 눈물 흘렸어. 이해가 안 돼. 발기 없이 감정. 죄송합니다. 적어도 감정적인 발기는 있어야지. 발기도 없이 감정부터 쏟아내느라고. 그래서 나는 솔로 요 16기는 마지막은 반전이 없었다.
오늘 오빠의 떡은 꿀떡 최고야. 오빠는 나의 알파. 오빠는 끝내줘요.